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현재의 전파 속도는 여전히 빠른 가운데 우한에서 우리 교민들을 태워올 첫 전세기가 내일 오전 10시 출발합니다. 당국의 관련 브리핑이 시작이 되면 들어보고 또 전문가와 함께 궁금한 점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4월부터 무급 휴직 처리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길어지면서 생긴 상황인데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전세기 4편을 투입해 중국 우한 교민 700여 명을 국내로 데려옵니다. 송환 즉시 교민들은 국가 지정시설에서 2주 동안 격리돼 증상을 점검받게 됩니다. 전 세계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을 보이는 교민들도 함께 탑승한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독립된 비행기를 타거나 1, 2층으로 공간을 분리해서 교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외교부는 유증상자를 전세기에 탑승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중국과 계속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고열과 기침 등을 보이는 유증상자는 출국이 안 된다는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중국의 확산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하룻밤 사이 1,500명 늘어서 6,000명에 육박했습니다. 2003년 사스 때를 추월한 수치입니다. 사망자도 130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환자는 4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증상을 보인 155명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나서 격리에서 해제됐습니다. 현재 격리돼 검사를 받고 있는 증상자는 28명입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기소했습니다. 박형철, 한병도 전 청와대 비서관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다른 행정 조치로 정상적인 강의 진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대학 측은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사망자가 계속 늘 수 있다는 관측 속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기세를 꺾기 위해 중국 정부는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계속 환자가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국 베이징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성웅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자, 먼저 중국 당국, 이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오늘 새로 나온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보통 낮에 어떤 기자회견을 해서 발표를 하는데 오늘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새롭게 공식적으로 나온 내용은 없습니다. 일단 우한 지역에 의료 인력을 어제까지 6,000명을 이미 보냈습니다. 다른 성과 시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지원을 가는 건데 초기에 3,000명 정도를 투입한다고 했다가 숫자를 6,000명으로 2배 늘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심각한 우한에서 일단 확산세를 잡겠다는 겁니다. 또 우한 외곽에 짓고 있는 2개의 임시병원이 이번 주 일요일과 다음 주 수요일에 모두 완공된다고 신화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당초 다음 주 초에 1,000병상짜리 하나가 먼저 완공된다고 했던 건데 조금씩 당겨진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주부터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 지역에서부터 상황이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것이 중국 당국의 기대입니다. 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앞으로 최소 일주일 더 간다는 얘기가 나왔다는데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네, 중국에서 호흡기 전염병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중난산 공정원 원사가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중난산 원사는 2003년 사스 확산을 차단하는 데 공을 세운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 원사는 그러나 정점에 도달하는 시점을 확실하게 추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통제를 위해서 긴급 구성한 전문가 팀의 팀장이기도 한 이 중난산 원사는 또 정점을 지난 이후에는 대규모 증가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중 원사는 이번 전염병에는 조기 발견과 조기 격리라는 두 가지 해결책이 있는데
이것이 가장 원시적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중국 당국도 그런 점에 좀 주목을 하고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또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시키는 조치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현재까지 나온 것은 이제 춘제 명절 연휴를 3일 연장한 건데요. 각 지역별로 추가로 일주일씩 더 연장하는 곳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하이 시정부에 의해서 장수성 정부가 관내 기업들에 대해 다음 달 9일 이전에 업무를 재개하지 말라고 그런 지침을 내렸습니다. 중국의 일부 지방에서는 이 초중 고등학교의 개학을 이보다 일주일을 더 미룬 2월 17일까지로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중국 공안에서 도로를 이용한 여행도 자제해달라 이렇게 시민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중국 교육당국에서는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려는 학생들의 경우 시기를 조정하라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관영신화통신은 유학을 가려는 국가의 검역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중국에서부터 출국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중국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우한이나 후베이 지역 여행객들과의 접촉을 꺼리는 현상도 자꾸 나타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이들을 호텔에 격리 수용하는 것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호텔이 격리 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의 중국 사람들은 전염 공포로 대부분 집 밖으로 외출을 못하는 사실상의 자가 격리 상태에서 상황이 빨리 가라앉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우리 정부는 중국 우한에 거주하는 교민과 유학생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증상자도 비행기를 분리해서 국내로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YTN 기자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중국 우한 거주 교민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증상자도 국내로 송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증상이 있더라도 전세기가 여러 대 가기 때문에 비행기를 분리해서 탑승시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우한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을 철수시키기 위한 첫 전세기는 내일 오전 10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 20여 명을 전세기로 파견해서 우한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탑승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발열과 기침 등을 보이는 유증상자를 전세기에 탑승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중국과 우리 보건당국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유증상자를 데려오면 좋겠지만 중국 정부가 고열, 기침 등을 보이는 유증상자는 출국이 안 된다는 방침이라서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국내에서 네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이 평택인데 이 지역사회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네 번째 환자가 확진 전까지 평택에 머물면서 병원 등을 오간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지금 평택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민성 기자. 네, 평택 송탄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송탄터미널 김 기자가 있는 그곳도 확진자가 거쳐간 곳인데 일단 이렇게 볼 땐 한산해 보이네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네 번째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이곳을 거쳐갔다는 소식이 전해져서인지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이곳 터미널은 다소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터미널 특성상 감염 우려가 적지 않은데요. 낮 한때 평택시에서 나와 터미널 내부를 소독했고 보건소에서도 마스크를 나눠주며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평택은 평택항 여객 터미널 등을 통해 중국인들도 많이 오가는 지역이어서 주민들의 불안이 큰데요. 취재진이 만난 시민의 말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저님은 엄청 들었어요. 지금 거기 저 병원에서 그거 독감이 나왔다고 우리 여기에도 그게 왔다고 그래고 얘기하니까 모두 모인 자리를 안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은 평택항의 5개 선사가 신종 코로나 공포가 사그라들 때까지 여객선 운항을 전면 통제하기로 했고 중국인 대상 발권도 자체적으로 잠정 중단해 바닷길은 끊겼습니다. 지자체와 보건당국은 확진자 이동 경로에 대한 방역과 소독을 모두 완료했고 접촉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나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평택 지역의 어린이집들은 이미 휴원에 들어갔는데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번째 확진자가 평택에서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평택시와 경기도교육청은 협의 끝에 어제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휴원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임시 휴원령은 일단 어제부터 나흘 동안 한시적으로 내려진 상태인데요. 다만 맞벌이 등으로 아이를 갑자기 다른 데 맡기기 어려운 부모에 한해서 아이를 등원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초중고등학교는 일단 정상적으로 등교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한 끝에 휴교령은 내리지 않는 대신 최근 14일 이내 본인 또는 가족이 중국 우한시를 다녀온 경우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입국 후 14일 동안 등교를 중지해달라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평택 송탄터미널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네, 중국 우한에 있는 자국민을 귀국시키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현지에 보낸 전세기가 오늘 오전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전세기로 200여 명이 귀국을 했다고 하는데 기내 검사에서 5명이 발열과 기침 증세를 보이면서 전문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도쿄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보현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자, 우선 일본으로 귀국한 사람들의 건강 상태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대부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의심되는 증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5명은 발열과 기침 증세를 보여서 일본 방역 당국의 특별 관리를 받게 됐습니다. 우한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귀국시키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현지에 파견한 전세기는 오늘 오전 8시 40분쯤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전세기는 어젯밤 8시 반쯤 하네다 공항을 출발해 자정쯤 중국 우한 공항에 도착했고 이후 현지에 있는 일본인들을 태운 뒤 약 12시간 만에 다시 돌아온 겁니다. 이 전세기에는 우한에 거주하던 일본인 206명이 탑승했습니다. 일본 정부 사전 조사에서 전체 귀국 희망자는 650명 정도로 파악됐는데 1차로 이들 206명만 먼저 선발돼 귀국한 겁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로 알려진 우한 수산시장 부근과 우한 공항 근처에서 거주해온 사람들입니다. 즉 신종 코로나 감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을 먼저 귀국 조치한 셈입니다. 일본 정부는 통상 입국 절차를 진행하는 터미널이 아닌 별도의 터미널에서 이들에 대한 입국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귀국한 사람들 가운데 현지 상공회의소 관계자 2명이 따로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들은 현지 상황이 하루하루 급하게 변하는 가운데 상당히 불안했지만 귀국하게 돼 이제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한 현지에서는 물류나 교통 등 규제가 엄격해 경제 활동은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일본으로 돌아오는 전세기 안에서 의료진으로부터 1차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5명이 발열과 기침 증세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전세기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분리된 별도의 자리로 옮겨 앉아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발열과 기침 증세를 보인 5명은 음압 설비가 갖춰진 특수 구급차에 옮겨 타고 일본 정부 지점 감염증 전문 병원으로 옮겨져 신종 코로나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200여 명은 도쿄 신주쿠의 한 대형 병원으로 이송돼 건강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귀국자들은 앞으로 자택이나 방역 당국이 마련한 숙소 등에서 2주 동안 머물며 매일매일 방역 당국의 건강 체크를 받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귀국한 사람들에게 도쿄 하네다와 중국 우한 간 이코노미 편도 요금에 해당하는 8만엔, 우리 돈으로 80만 원 정도를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귀국을 희망하는 자국민 400여 명이 여전히 우한에 머물고 있어서 전세기를 추가로 보내는 방안을 중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이르면 오늘 저녁 8시쯤 2차로 우한에 전세기를 보낼 수도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네, 일본 상황 먼저 보셨고 또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북한 역시 국가 존망이 걸린 문제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각국 대사관에는 중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한 달 동안 격리를 해서 의학적 검사를 받게 한다는 방침을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황혜경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에 북한이 국가 비상 방역 체계를 선포하고 감염 방지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국경과 항만, 공항에서의 위생 검역 사업을 강화하고 감염 의심자들은 격리 조치에 들어가기로 한 겁니다. 각국 대사관에도 중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한 달간 격리에 의학적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지난 22일 외국인 관광을 금지한 데 이어 잇따라 강도 높은 조치들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고기와 알류, 우유를 비롯한 음식물을 반드시 끓여 먹어야 하며 야생동물, 가금류와 될수록 접촉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국가 존망에 걸린 중대한 정치적 문제라고 강조하는 등 초강경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보건의료 체계가 취약해 바이러스 전파 시 걷잡을 수 없는 확산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우리 정부는 아직 북측으로부터의 별다른 요청이 없는 만큼 사태를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저희 국내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그간의 어떤 남북 합의 취지 이런 것들도 고려해 가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개성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개인용 마스크와 휴대용 손소독제를 지급하고 입출 경시 발열 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중동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첫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영통신은 현지 보건당국 발표를 인용해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가족 가운데 1명 이상이 신종 코로나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통신은 그러나 이 가족이 어디에 살고 있으며 현재 어디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지 등 자세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으로 중국에 대한 여행 제한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항공사 한 곳이 다음 달 초 중국 항공편 일부를 일시 중단시키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검역 대상 공항을 확대하면서 중국에 대해 더 많은 협력과 투명성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백악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 회의가 열렸다고 미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최종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중국 여행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후베이성에 대해서는 여행 경보 최고 수준인 가지 말라는 4단계를 발령했고 중국 전역에 대해서는 방문을 자제하라는 3단계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중국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가 취해지면 미국과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8일까지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홍콩 등을 오가는 24편의 운항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와 별도로 중국 전역에 대한 여행 자제 공고를 연장하고 검역 대상 공항도 확대했습니다. CDC has reassessed its entry strategy and decided to expand to screening travelers from the 5 airports originally to 20 airports in the United States. 미국 정부는 이렇듯 상황이 더 악화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앨릭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는 잠재적으로 매우 심각한 보건상의 위협이라면서 미국민들이 안전을 걱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의 투명성을 촉구했습니다. We are urging China. More cooperation and transparency are the most important steps you can take toward a more effective response. 에이자 장관은 중국에 미국 전문가들을 보내겠다고 한 것은 아직 유효하다며 중국의 협조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던 잠복기 감염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프랑스에서 네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프랑스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우한이 있는 중국 후베이성 출신의 중국인 노인입니다. Nous venons d'être informés que nous avons ce soir un 4e cas confirmé. Il s'agit d'un touriste âgé qui est actuellement hospitalisé en réanimation à Paris. Son état clinique est donc sévère. 유럽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된 프랑스에서 상태가 위중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확인된 2명은 중국 우한 출신의 31살, 30살 남녀 여행객입니다. 다른 한 명은 48살 중국계 프랑스인으로 중국에서 잠시 우한에 체류했습니다. 독일에서도 미넨 인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확진된 환자들은 첫 환자의 감염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출장 온 회사 동료 중국 여성에게 감염된 첫 환자와 같은 자동차 장비 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우한을 방문했던 40대 남성이 감염돼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미국과 태국, 홍콩, 타이완, 싱가포르도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무증상 감염자도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incubation period you're referring to is can be anything between 1 and 14 days. That's what the experience so far shows. And yes, that means people can transmit the virus within this time. 세계보건기구 측은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할 경우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혀 국제적인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영화관과 공연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손 소독제와 체온계를 비치하는 등 감염 예방 조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시내의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 티켓을 구매하는 관객들이 하나같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평소 그냥 지나치던 손 소독제도 꼼꼼히 발라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 위험하다고는 하는데 마스크나 예방수칙 같은 손 잘 씻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판매원들도 마스크를 쓰고 관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손 소독제 비치하는 곳을 늘리고 감염 예방 안내판도 새롭게 설치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대형 영화관들이 일제히 감염 예방 조치에 나섰습니다. 손 씻기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손 세정제 비치 및 그리고 응대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그 교차 감염을 좀 더 중점을 두고 예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종문화회관과 LG아트센터 등 대형 공연장도 열 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 만들었던 매뉴얼을 참고해 다른 공연장과도 공조할 계획입니다. 아이돌 그룹의 행사도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팬들 400여 명이 참여하는 슈퍼주니어 컴백쇼를 녹화할 예정이었지만 방청객 없이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전시업체들도 대형 행사장의 경우 출입문을 일부 폐쇄하고 열화상 감지 카메라를 입구에 설치하는 등 감염 예방에 나섰습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공포가 극심했던 6월과 7월 2달간 연극과 뮤지컬 등은 티켓 판매액이 27%가량 감소한 바 있습니다. 공연계와 극장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메르스 사태와 비슷한 타격을 받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6달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특히 올림픽 예선을 준비하는 각 종목의 대표팀은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쿄올림픽을 6달 앞두고 국가대표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진천 선수촌에 열 감지기가 설치됐습니다. 선수와 관계자의 외부 출입이 잦았던 설 연휴 동안 혹시 모르는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겁니다. 선수촌 내를 안전지대로 만들기 위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요인들을 위험 요인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열 감지 카메라부터 지금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올림픽 예선을 앞둔 각 종목 대표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자농구 대표팀은 중국 광저우 인근 포산시에서 열릴 예정이던 최종 예선이 급히 세르비아로 변경됐습니다.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첫 경기를 불과 열흘 앞두고 개최지가 바뀌는 변수와 맞닥뜨린 겁니다. 당장 세르비아까지 장거리 이동과 시차 적응 등 컨디션 조절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앞서 중국 난징에서 열릴 예정이던 여자 축구 B조 예선은 다음 주 호주로 일정을 급히 변경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로 알려진 우한에서 다음 달 열릴 예정이었던 복싱 예선 역시 3월 요르단으로 날짜와 장소를 모두 바꿨습니다. 무섭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4년 전 리우올림픽을 앞두고 퍼졌던 지카 바이러스를 연상시킵니다. 일부 선수가 출전을 포기까지 했던 당시에는 다행히 별 문제 없이 대회가 진행됐지만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어 6달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네, 국내에선 신종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4명에서 멈춰선 상황입니다만은 중국 현지에선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가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 WHO는 무증상 또 잠복기 감염자가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며칠 사이에 여러 가지 질문 받으셨을 것 같은데 예. 간단히 여쭤보면 최근에 이 관련해서 가짜 뉴스도 많았거든요. 들으신 내용 중에 가장 황당한 전문가로서 가장 황당했던 내용은 어떤 겁니까? 예, 제일 황당한 것은 서로 쳐다보기만 해도 감염이 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인데요. 네. 물론 공기 감염이 가능하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역이라든지 결핵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다가 감염이 성립될 수 있지만 네. 현재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말 감염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들은 맞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비말이라는 것은 비말이 어느 정도 공기를 통해서 날아가긴 하지만 네. 직접 우리 몸의 점막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자기 손이라든지 이런 데 직접 접촉이 돼서 감염되지 않는 한 이 바이러스는 감염이 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감염력은 약한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쳐다만 봐서는 쳐다만 봐서는 감염이 될 수 없다는 점. 자, 먼저 지금 보면 우리가 사스도 한번 겪었고 메르스도 겪었기 때문에 좀 방역 체계가 나아졌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어떻게 좀 총괄적으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이 방역 당국에서 우리 메르스 때의 경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 또 메르스랑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지 못할 것은 네. 병원의 원내 감염이 우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우리 방역망에 뚫린 어떤 환자가 병원에 모르는 사이에 들어올 수 있다면은 그런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네. 1차 의료기관에서 본인 인증을 확실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 의료 관리 시스템에 있어서 1차 의원급에 방문할 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IT 기술을 이용해서 확실히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잘 관리되고 있는 부분에서 좀 구멍이 생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의료기관을 방문한 사람에 대한 정보가 빨리빨리 이렇게 예, 정보는 다 빨리빨리 뜨지만 네. 결국은 만약에 그 환자 자신이 어떤 본인의 여러 가지 의도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뭐 신용불량자든지 잠시 제가 의료보험이 정지가 됐다든지 할 경우에 네.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 왔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주민등록 번호라든지 이런 것만 갖고도 본인을 확인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도 어느 기사에서 보니까 의사가 계속 중국에 갔다 왔느냐, 우한에 네. 갔다 왔느냐 물어봤지만 네. 우한에 다녀왔지만 다른 곳에서 왔다고 해버리면 또 그렇죠. 소용이 우한이 없더라고요. 아니라 지금은 중국 네. 어디서든지 감염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능동적으로 환자 자신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예.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여러 가지 RTS 시스템 같은 거에 의해서 본인이 중국을 갔다 온 이력이 모니터에 뜨게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네.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즉 본인 인증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그 부분이 구멍이 될 수 있다는 방역 시스템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중요한 대목이네요. 네. 그 현재 우리나라 확진자 4명이 일단 현재까지는 4명에 멈춰선 상황인데 중국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또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 침방울 통해서 이렇게 전파가 되는데 왜 이렇게 중국에서는 전파가 빠른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원래 박쥐에서부터 시작한 건 다 맞습니다. 사스 바이러스도 그렇고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도 박쥐에서부터 시작해서 낙타를 거쳐서 사람으로 왔는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 그 중간 숙주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바이러스는 완성된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전파력이 그다지 심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2003년에 사스인 경우 중국이 5,000명, 전 세계적으로는 8,000명 정도가 감염이 되었고 네. 약 10% 정도의 사망률, 치사율을 보였었는데 현재의 속도로 보면 그거보다 더 빨리 가고 있습니다. 예. 중국이 5,000명을 넘어서서 네. 우리나라는 지금 6,000명의 우리나라가 아니고 중국에는 6,000명의 환자가 발생한 네.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 보면은 굉장히 빠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역학 데이터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 전파율이 안정이 되고 나중에는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전파율만 보고서 전파력이 더 강하다 할 수는 없고 역시 메르스보다는 좀 강하지만 사스보다는 좀 약한 거 아닌가 하는 것이 현재의 중론입니다. 완성된 바이러스라는 건 어떤 개념인가요? 완성된 바이러스라는 건 바이러스라는 것은 숙주에 적응하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 간의 전파가 빨리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이걸 우리는 독성이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전염력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아직 완성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전파가 되면서 계속 이 RNA 바이러스는
변이를 계속해서 아마 자기 자신들이 완성된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좀 더 전염력이 강한 바이러스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아직은 뭐 치사율, 전파력 이런 건 다 아직은 평가할 단계는 좀 예, 지금 현재로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 한 2%대 치사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메르스나 사스 바이러스에 비하면 상당히 낮지만 네. 역시 고령자라든지 면역이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2%라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치사율이고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저연령층에서는 잘 안 걸리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 네. 메르스 때도 그랬던 것이 어린아이들은 무증상 감염자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예. 실제로 접촉을 했었는데도 감염이 성립되지 않고 우리 면역 시스템들이 그 바이러스를 제거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무증상 환자들이 현재 중국에도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또 듭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메르스 같은 경우는 34.5%, 사스는 9.6%, 아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2%대 치사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증상 관리가 좀 잘 되는 물론 감염병인 그렇습니다. 예. 측면도 있는 건가요? 메르스의 경우 예.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중동 지역에서는 40%에 육박하는 치사율을 보였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36명이 사망했지만 2년 후에 한 명이 더 사망을 해서 거의 20%에 가까운 사망률을 보였고 치사율을 보였거든요. 네. 이것은 굉장히 높은 치사율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역시 그 보건 시스템, 의료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대증 치료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2차 감염들, 즉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 다른 세균들에 의해서 감염이 돼서 폐렴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인데 이런 의료 시스템들의 발달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사망률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교수님, 지금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무증상 감염이나 잠복기에 이제 전파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예. 세계보건기구의 대변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두 개가 좀 차이점이 있다고 하든 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예, 그 대변인이 얘기한 걸로는 인큐베이션 피어리어드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잠복기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모든 사람이 증상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즉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면서 바이러스와 면역 시스템들이 싸워서 만약에 이겼을 경우에는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끝나지만 예. 감염이 되어서 어떤 환자들은 잠복기라는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경우에 있어서는 1일에서부터 14일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 어느 시기인가까지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바이러스는 계속 증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잠복기가 거치는 동안에 바이러스는 많이 증식을 하고 우리 면역 시스템들과 싸우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뭐 기침이라든지 열이 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그 이후에 발증이라고 해서 질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발증이 나타나지 않고 끝나는 경우를 무증상이라고 그러고 또 그러면은 감염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무증상 감염자하고 차이는 네. 이제 지금은 우리가 항체를 검사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한 달밖에 없어서 그 증상만 보고서 진단을 하지만 무증상 감염자를 할지라도 어느 시기가 지나게 되면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2주가 지난 후에 항체 검사를 해보면은 이 사람은 감염이 됐었는데 무증상으로 끝났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과 중에는 알 수가 예, 없겠네요. 경과 중에는 지금 알 정말?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이 진단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바이러스가 보고된 지가 한 달 좀 넘었기 때문에 진단이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진단을 점점 늘려서 대학병원급에서도 충분히 진단을 할 수 있게끔 되면 국민들의 불안이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교수님 왼쪽으로는 화면은 이제 보건복지부가 잠시 뒤에 오늘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었고 그 논의한 결과를 잠시 뒤에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브리핑이 시작이 되면 다시 한번 또 내용을 들어보기로 하겠고요. 아마 내일 전세기를 통한 교민 이송 방안 등을 협의한 그런 내용들을 발표할 것 같은데 연결해서 지금 내일 우한에 있는 우리 교민들을 데려오기로 했거든요. 지금 뭐 전세기 넉 대를 지금 투입한다 이렇게 좀 알려주고 있는데 이때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전문가로서 어떤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역시 노출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700명이나 되는 인원을 우리나라에 데려오는 거기 때문에 격리라는 2주간의 격리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이 거리에 나가게 되면은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일단 2주간의 격리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완벽하게 그 유증상자, 무증상자 또 잠복기 뭐 여러 가지 그 대처 방법이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격리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그 앞서 얘기 나왔던 건데 이제 한 번만 더 여쭤보면 그 잠복기 환자 그리고 무증상 감염 환자의 경우에도 전파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있습니다. 예.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것이 무증상 감염자라 할지라도 바이러스는 증식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은 무증상자이거나 잠복기인 경우에 있어서는 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진단 능력으로 봐서는 무증상기에는 진단을 할 수가 없고 일단 발증이 돼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 진단을 하게 되는데 벌써 그 시기에는 감염력이 있는 것이고요. 그 여러 가지 모순적인 것이 그 잠복기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진단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즉 여러 사람을 만약에 진단할 방법이 현재로서 있다 하면은 모든 사람들 즉 지금 독감처럼 모든 사람들한테 진단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접촉한 사람 모든 사람을 진단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현재 우리 진단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점점 그 진단 능력을 숫자를 늘려나가야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질문한 그런 내용들은 내일 또 전 세계를 통해서 들어오는 교민들과도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다음 주 중으로는 그 진단이 대학병원에서도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막에 마침 교차 감염 발생하지 않도록 좌석을 배치하겠다. 이런 건 좀 정부가 어느 지점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까? 교차 감염이라고 하는 거는? 교차 감염이라 하면 역시 증상을 나타내지는 않고 또 가벼운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들을 그 서로 떨어뜨려 놓음으로 해갖고서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잠시 끊어 죄송하고요. 다시 그 복지부 브리핑을 좀 듣고 다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김광리 보건복지부 차관이 참석했습니다. 더불어 노홍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 책임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 반장, 김기남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 총괄팀장,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 총괄 1팀장이 함께 배석했습니다. 그리고 최복수 행정안전부 재난협력팀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김광리 부본부장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상황 및 향후 조치 계획을 설명한 후 기자분들의 질문에 실장과 배석한 분들도 함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 차관 김강립입니다. 들립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 차관 김강립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그 중수본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오늘 오후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 상황과 향후 조치 계획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서 현장 방역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방역 조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수본은 방역대책본부가 방역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원을 담당하고 부처 간 협조가 요청되는 경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현재까지의 방역대체 상황을 공유하고 각 부처의 협조 상황을 논의하는 한편 우한교민 이송과 임시생활시설에 대한 방역 등 관련 조치들을 논의하였습니다. 우한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과 관련해서는 중국 현지에서 질병의 공포와 고립된 상황에 처해 있는 국민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한 거주 교민들을 안전하게 국내로 이송할 예정으로 우리 국민들도 이분들의 고통을 헤아려서 따뜻하게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유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비록 증상이 없는 교민들이 입국을 하게 되는 경우지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신종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실 수 있도록 교민들은 14일간의 충분한 기간 동안 안전한 곳에서 보호를 받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보호 장소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선 충분히 입국하는 교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지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방역과 의료시설과의 협력이 가능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고 이와 함께
공항으로부터의 이동거리 그리고 이 보호를 담당하게 된 인력들의 규모 등을 같이 고려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보호 장소에서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 교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서 이분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들이 원활한 상담 문의를 위하여 1339 콜센터의 인력도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우선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서 여러 국민들께서 절박한 문제나 문의 사항으로 1339에 전화를 시도하였음에도 제대로 연결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러한 문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1339 콜센터의 경우에 우선 46명으로 증원을 하였고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그리고 보건복지 콜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서 상담 인력을 174명까지 확보하였습니다. 2월 중순까지는 1339 콜센터의 상담 인력을 320여 명까지 증원하여 국민들이 불편 없이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일선 보건소의 업무 조정과 조직 개편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이 감염병 대응 역량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감염병 예방 대처 이외에 지역의 보건소에서 담당했었던 일반 진료와 건강 증진 업무를 축소해서 보건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기존의 보건소를 방문하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일부 불편함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고자 본부처 차원에서 총력을 다할 것이고 국민들께서도 적극 이해하고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특히 손 씻기와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등 감염증 예방의 행동 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특히 중국 방문 이후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에 의료기관 방문을 먼저 하시지 말고 우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보건소 등에 신고해서 조치를 취하시길 바라며 의료기관 내의 병문안을 자제해 주시고 그 관련된 검역 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진행되는 이러한 검역 과정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하신 분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만요. 네, 올라가십니다. 네, 질문하실 기자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목하면 소속과 이름을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기자님. 네, KBS 이효연입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중국 현지에서 유증상자인 우리 한국 교민을 귀국시키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그렇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귀국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그 정부는 그 당초 현지 여건이나 또 이 신종 감염병의 유행 상황 그리고 우리 교민들의 희망을 좀 고려해서 국내 이송을 추진을 해왔고 이 과정에서 모든 교민에 대한 그 안전한 이송을 준비해 왔습니다만 중국 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현지의 검역에 관한 법령과 검역 절차를 존중을 하고 이 부분을 이해를 해서 우선 무증상자에 대해서만 이송을 하도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정부는 앞으로 우리 교민들의 안전에 관한 조치를 위해서 계속 중국 당국과 협의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기자님. 네, SBS 서강민입니다. 720명 전체가 다 무증상자인 건지 그럼 유증상자가 지금 중국 우한에 얼마나 계신 건지 혹시 파악되는 게 있는지 하고요. 아산 진천 지금 현지에서 주민들 반발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설득 방안이나 관련된 대책이 있는지 어떻게 이 반발을
이겨낼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중국 당국에서도 저희도 뭐 제한된 정보를 아직까지는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받은 정보로서는 현재 확진된 교민 환자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상자의 유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역을 중국 출국 과정에서 또 저희가 일단 실시를 하고 관련돼서 의료진 등이 검역 또 의료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함께 이 임시 항공편이 이제 운항이 되게 되면 임시 항공편으로 탑승을 해서 현지에서 1차적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몇 분의 교민이 희망하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의 교민이 정확하게 증상을 가지고 계신지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해당되시는 두 지역의 주민들께서 상당한 우려와 또 걱정이 있으시다는 말씀을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고 또 듣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 특히 이 증상이 없는 분들이 입국을 하게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증상이 없는 교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아마 고생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또 입국 과정에서도 출국 때도 저희가 스크린을 하지만 입국 과정에서도 동일한 검역을 또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그에 따른 조치들을 격리된 시설에 가서 증상이 확진될 때까지는 머무시다가 그 다음 절차를 밟게 되시고 저희가 임시 생활시설로 모시게 되시는 교민들은 기본적으로 국내 입국 당시에 증상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이 질병의 이 감염병의 전파 상태나 감염력에 대해서 아직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저희가 보호하는 이 시설 격리는 가장 최고 수준의 예방 조치입니다. 이로 인해서 감염이 발생할 수 없도록 만전의 조치를 기하고 시설 내 머무시는 동안에서도 필요한 의료진들이 상주하면서 지원에 대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직접 해당 지역에 대한 설명도 드릴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질문 하나만 더. WHO에서 증상이 없는 사람들도 감염을 시킬 수 있다라는 의견이 지금 비공식적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지금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우려가 더 큰데 여기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일상적으로는 통상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증상이 발현된 이후에 감염이 나타나는 것으로 지금 과학적으로는 나타나 있습니다만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더 분석을 해야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지목을 하면은 질문을 해주시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뉴시스 임재희 기자님 그리고 이창진 기자님 하고 당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뉴시스 임재희 기자인데요. WHO에서 중국에 있는 각국의 교민들을 각국으로 귀국 조치하는 거에 대한 우려를 좀 나타낸 바가 있잖아요. 지역 사회 내 전파라든가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부에서는 판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그러한 우려 부분들은 저희도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만 이제 한국 전에 미국과 일본이 거주하는 자국민들을 전 세계를 통해서 이송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WHO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명확한 어떤 입장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기자님. 네, 네. 저 메디컬 타임즈 이창진 기자입니다. 우송 교민들 이제 들어오시면은요, 두 개 지역에 아산하고 진천인데요. 여기에 이제 격리의료기관으로 발열 증상이 있을 경우에 되는데 종합병원이라고 이제 표시가 돼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병원들인지 지역에 협조를 아마
구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병원인지 하고요. 그리고 의료진을 상시 배치하셨다고 했는데 한 720명에 대해서 이 의료진은 어떤 분들이신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저희들이 임시 생활 시설에 들어가시는 의료진들은 NMC 국립의료원 분들하고 저기 국방부에서 군의관 분들 또 심리 지원으로 해서 하는 임상 의사분들까지 가서 가능한 한 만반의 지원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보건복지부 브리핑을 직접 현장을 연결해서 들어봤고요. 몇 가지 좀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만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아산과 진천의 격리 수용을 결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별도 화장실에 포함된 1인 1식 같은 방역 원칙이 가능한 시설을 선정했다는 어떤 배경 설명과 함께 입장을 밝혔고 중국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증상이 없는 분들만 모셔오기로 했다 이런 표현도 있었죠? 네, 무증상자분들을 일단 우선 귀국시키기로 했다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이제 14일 동안 특별한 증상이 없을 경우에 그 이후에 이제 귀가 조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번에 지금 이제 충남 아산하고 충북 진천 두 곳에 나눠서 이제 수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나눠서 수용을 하는 건 괜찮나요? 문제가 없나요? 예, 그 나누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고 또 지역의 이기주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 시설에 2주일 동안 관리한다는 것, 격리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아마 굉장히 어려운 일로 우리나라 사상 처음으로 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때 좀 2주간 격리 수용할 그 기간 동안 어떤 의료진들이 좀 투입되고 아까 조금 전에 중단되긴 했습니다만 국립의료원하고 군의관들이 투입이 되게 되는데 결국은 이 의료진들이 700명이나 숫자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은 700명이나 되는 환자들의 임상 경과를 계속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일이고 24시간 동안 관찰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임상 경과를 관찰해서 만약에 환자가 발생한다면은 발열이라든지 혹은 호흡기 증상 혹은 설사까지도 포함해서 어떤 증상이든지 나타나면은 바로 의심 환자로 분류를 해서 격리된 시설, 특히 음악시설 같은 데에 의심 환자로서의 분류로서 진단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한 가지가 지금 보면은 유증상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몇 명인지 아직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서 중국 당국과의 현재 검역법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전문가로서 이렇게 좀 무증상자만 데려오는 이런 지금 방안들 어떻게 좀 보십니까? 글쎄요, 이건 우리 방침이 아니고 중국 방침이기 때문에 유증상자라 할지라도 실제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볼 수 있는 건 의심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유증상자도 전부 포함해서 잘 관리를 하고 방역 시스템을 잘 갖춰서 검역을 하고 해서 잘 관리를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중국 당국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제가 두 곳에 나눠서 이제 사람들을 수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무래도 정부 쪽에서도 공항에서 이동 거리라든지 그리고 수용 가능 능력 인원이 이게 700명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랑 이제 의료 시설이 가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좀 이제 정한 걸로 보이고 아까 그런 설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워낙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상 초유의 일이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각 지역에서 좀 이렇게 두 손을 들고 환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도 다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이제 정부가 이제 결정을 한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도 상상이 안 되는 것이 700명이라는 환자들이 완전히 노출이 되지 않고서 격리된 상태로 과연 이동이 가능할 것이냐, 이송이 가능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아마 나중에 지나고 보면 어느 부분이 좀 구멍이 있었다 하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 아마 완벽히 처리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 가지 미숙한 부분도 분명히 보일 것으로 압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지금 한편에선 일각에선 앞으로 1, 2주가 고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국내 상황만 놓고 봤을 때 그런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것은 국내 상황만 봤을 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국내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방역 시스템에 관리되는 여러 의심 환자들 또 관리되고 있는 부분에서 환자가 나온다면 그것은 충분히 관리가 될 수 있지만 만약에 메르스 때처럼 관리가 안 되는 방역망의 외에 있는 환자가 나왔을 때는 지역 감염이 굉장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무서운 일이고 실제로 중국에서의 문제가 더 심각하죠. 지금 6천 명의
환자가 있고 의심 환자가 뭐 수만 명으로 늘어날 것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거의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지나고 보면 우리 메르스 때도 그랬고 사스 때도 그랬던 것처럼 7, 8개월이라는 것은 종식 기간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 그 그래프가 꺾여서 환자가 어느 정도 정체되고 점점 줄어드는 시기가 온다면은 이것은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2주 정도 지나게 되면은 꺾이지 않을까. 일단 꺾이면은 우리가 방역 시스템이 잘 들었다는 얘기가 되고 현재 우리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 무서워서 지금 중국에도 못 가는 상황이고 우한 시민들도 거의 집 밖에도 나오지도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 이전에 거의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이 없는 상황이 좀 지속된다면은 앞으로 1, 2주의 그 잠복기라는 시간이 거치면서 충분히 잡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최대한 이제 방역이 잘 되고 이런 게 그렇죠. 지켜졌을 때 2주를 볼 수 있는 거고. 예, 최대한 방역이 잘 됐다기보다는 자연적으로 무서워서 방역이 되는 자연적인 방역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제는 언제쯤 나올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치료제라는 것은 거의 가능성이 없고요. 예를 들어서 메르스 때나 사스 때나 다 마찬가지고 지금 중국에서 HIV 치료제를 가지고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논리상으로 맞지 않는 얘기고 뭐 예전에 에이즈 바이러스 치료제가 비형 간염 바이러스의 치료제로 라미부딜이라는 약이 쓰인 적은 있습니다만 이건 작용 기전이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치료제는 좀 무리하지만 중국에서는 벌써 배양에 성공했다고 하니까 아마 백신은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 백신의 문제점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과연 만들어질 수 있느냐 하는 건 굉장히 제약회사 입장에서 회의적입니다.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지금은 굉장히 상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사스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이런 것을 거치면서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백신이 개발된 적이 없거든요. 그것은 그 백신의 여러 가지 중요성, 안정성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일단 경제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만들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지금 뭐 보면은 뭐 온통 다 마스크 쓰고 계시고 심지어 뭐 공항에서는 물안경 쓰고 입국하는 분들도 계실 정도였는데 뭐 무조건 또 안심해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지나친 공포심도 경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이것이 비말 감염이기 때문에 환자가 존재하지 않는 한 감염될 확률이 없는데 현재로서는 우리 주변에 그다지 환자가 많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서 손 씻기의 개인 위생 또 마스크를 쓰는 것 또 자기가 호흡기 증상이 있다고 그러면은 환자 자신이 마스크를 쓰는 것.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집에 외출해서 집으로 귀가했을 때 가글링 정도 해주면은 좀 더 방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교수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방역 체계를 믿고 철저한 대비가 필수적이지만 다른 한편 과도한 불안을 갖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겠습니다.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라, 정부를 믿어달라라는 무책임한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한 폐렴과 관련해 우리 보건당국의 검역망이 뚫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의료계 출신 국회의원과 외부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상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저는 마스크 끼고 회의를 마스크를 끼고 회의를 할까요? 소독도 하고 그다음에 마스크 끼고 저기 제가 예, 맞다. 예, 맞다. 회의 개최에 앞서서 정식적으로 우리 그 회의 참석하시는 분들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세정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크 착용 부탁드립니다. 네, 마스크 착용. 네, 착용 다 하셨으면 손 세정제로 손을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 여러분 모두 저희처럼 마스크 착용하고 손닦기를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저희처럼 마스크 착용하고 손닦기를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벗고 해야 돼요. 벗고 해야죠. 일단 이렇게 하고요. KF 적 넘긴 만큼 불안과 공포가 우한 대령 대책 TF를 긴급히 발동.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확진자 모두 입국 당시 공동통화 협력 시스템을 무사히 정부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전세기 4편을 투입해서 중국 우한 교민 700여 명을 국내로 데려옵니다. 중국 당국과 협의 결과 우선 무증상자만 이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귀국한 우한 교민들은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과 진천의 공무원 인재개발원 2곳에 격리 수용됩니다. 외부 출입과 면회는 금지되고 14일 동안 특별한 증상이 없을 경우 귀가 조치됩니다. 중국의 확산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6천 명에 육박했고 사망자도 130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국 전문가는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확산세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치권은 철저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방역이 잘 되고 있는 만큼 과도한 불안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고, 한국당은 중국인 입국 금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6달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 준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예선 경기 일정과 장소가 갑자기 바뀌는 등 올림픽 개최까지 변수가 계속해서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주한미군이 한국인 직원들에게 오는 4월부터 무급 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고 통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으면 월급을 주지 않겠다고 공개적인 압박에 나선 겁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했습니다. 대부분 비례대표인 안철수계 의원들은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는 만큼 일단 바른미래당에 남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뉴스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관련 소식으로 다시 이어갈 텐데요. 앞서 있었던 복지부, 보건복지부 정부 브리핑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이틀간 데려올 우리 교민 700여 명을 국내로 데려올 예정인데 이 교민들을 아산과 진천에 있는 국가교육시설에 각각 격리 수용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내용 앞서 발표를 했습니다. 수용 능력, 또 의료시설 위치, 또 공항 이동거리,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14일 동안 2주 정도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귀가 조치를 할 것이란 내용과 함께 이 14일이란 입소 기간 동안에 외부 출입과 면회를 금지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 좀 불만이 좀 있었죠. 이 신종 코로나 문의 관련 1339 콜센터와 관련해서도 인력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전세기로 이제 귀국하게 되는 우한 교민과 관련해서 700명 정도가 원래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로 몇 명이 귀국할지는 아직까지는 확실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번에 귀국하는 분들은 증상이 없는 분, 무증상자만 우선 이송하기로 중국 당국과의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정부가 결정을 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다만 중국 당국으로부터 제한된 정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몇 명이 귀국하게 될지, 그러니까 증상이 없는 사람 몇 명이 귀국하게 될지는 아직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앞서 관련해서 이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브리핑이 있었는데 추가로 또 내용이 들어오는 게 있으면 저희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드린 대로 이 교민들 700여 명 중에 이제 무증상자 교민들만 데려오기로 했는데 아산과 진천에 격리 수용 결정 소식이 나온 가운데
충남 지역, 그러니까 아산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아산시 주민들은 트랙터 등 농기계로 경찰 인재개발원을 중국 우한에서 귀국하는 교민과 유학생들의 임시생활시설로 지정을 하자 아산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아산시 주민들은 트랙터 등 농기계로 경찰 인재개발원과 연결된 출입로를 막고 정부의 임시생활시설 지정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인재개발원 주변에 아파트와 초등학교가 있어 사실상 동네 한가운데 격리시설이 들어오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밤사이에 임시생활시설을 천안에서 아산으로 바꾼 것은 아산 시민들을 우롱한 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연 아산시장도 SNS에서 국가적 위기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합치는 건 당연하지만 아산 시민의 안전대책이 먼저 해결돼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충북 진천 지역사회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천군 주민들은 중장비 등으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출입구 앞을 막고 정부의 임시생활 지정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공무원 인재개발원 주변으로 주거 밀집 단지와 초등학교 그리고 유치원 등이 있어서 임시생활시설로 부적합한 지역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교민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다만 주거 밀집 지역이 아닌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 임시생활시설을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천군 의회와 시민단체 등도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역 주민들과 협의도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면서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보육기관이나 교육기관도 비상입니다. 네 번째 확진 환자가 나온 경기도 평택시에서는 모든 어린이집이 휴원을 결정했고 외국 학생들이 몰리는 대학의 한국어 학당도 휴강 조치가 잇따랐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이들로 붐볐을 어린이집 놀이터가 텅 비었습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네 번째 확진 환자가 평택시 거주자로 확인되면서 관내 어린이집 400여 곳에 임시 휴원 조처가 내려진 겁니다. 유치원 100여 곳도 뒤따라 휴원을 결정했습니다. 언제까지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휴원을? 이번 주 금요일이요. 그것한 경우는 다 등원했습니다. 굳게 잠긴 강의동 문 위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에게 우리말을 가르치는 대학교 한국어 학당이 휴강에 들어간 겁니다. 유학생 가운데 중국 출신이 많은 만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 조처입니다.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확히 우한 지역 방자가 얼마나 됐는지는 저희도 추산이 어렵고요. 강의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유학생들 걱정도 늘었습니다. We have not heard anything from the school or anything, so we don't know. We have a placement test here tomorrow, so they haven't said anything. 방학에 한국어 학당 휴교까지 겹쳐 캠퍼스는 대체로 한산합니다. 하지만 학생들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긴장감 높은 분위기를 드러냅니다. 방학에도 도서관 등 교내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한국인 대학생들도 덩달아 싱숭생숭해졌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관리를 잘해도 옆 사람이 만약에 이제 안 좋은 병에 걸리면은 이제 다 같이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어서 지금은 임시 조처에 그치지만 사태가 길어질 경우 추가적인 학사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중화권 관광객의 비중이 높은 제주 관광업계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길어질 경우 사드 사태에 이어서 또다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종민 기자입니다. 기암절벽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제주 성산 일출봉입니다. 간간히 비 내리는 날씨에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개별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단체 관광객도 눈에 띕니다. 중국 관광객도 간간히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일평균 570명이 찾아왔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한 500여 명이 지금 작년 수준과 같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중국 관광객의 모습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 때문입니다. 지난 설 연휴 동안 제주를 찾은 중국 관광객은 8,900여 명으로 애초 예상보다 4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와 중국 직항 노선의 평균 탑승률은 50%대로 떨어졌고 특급 호텔을 중심으로 예약 취소가 350여 건을 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후 단체 관광 전면 취소에 이어 개별 여행도 사실상 곤란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한한령 해제에 따른 기대 심리가 굉장히 있었습니다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도내 여행업계라든지 관련돼 있는 관광 사업체들이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주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 바이러스가 유입될 경우 관광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제주도는 검역과 방역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유입 차단을 위해 최상의 단계의 비상체제에 들어간 가운데 공항과 항만에 대한 긴급 점검과 함께 중국 등 해외 입국자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과 추적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네, 그런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홍콩에서 개발했지만 임상 시험에는 1년여가 더 걸릴 것이라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전염병 권위자인 위안궈용 홍콩대 교수가 이끌고 있는 연구팀은 홍콩의 첫 번째 확진 환자에게서 바이러스를 추출한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제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구팀은 동물 시험을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절차까지 마무리하려면 적어도 1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호주의 한 연구소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재생산해서 백신 개발에 첫 발을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 멜버른대 도허티 감염 면역 연구소는 지난 2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로부터 바이러스를 얻어서 추가로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호주 ABC 방송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이번 샘플은 신종 코로나에 감염이 됐지만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을 가려내는 항체 검사 개발에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연구진은 바이러스 샘플을 세계보건기구 WHO 그리고 또 전 세계 연구소와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 70년 가까이 크게 바뀌지 않고 있는 검역법을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법안의 골격 자체를 아예 바꾸는 검역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검역법은 지난 1954년 제정됐습니다. 70년 가까운 긴 세월이 지나는 동안 부분적인 개정만 있었을 뿐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그 사이 운송수단이 빠르게 발달하고 그만큼 유동인구도 눈에 띄게 늘었는데도 검역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검역법 개정안은 큰 골격을 아예 바꾸자는 겁니다. 기존 검역법은 과거 선박과 화물 중심으로 수송기간이 길어 통상 잠복기 이후 검역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항공기와 입국객 중심에 맞춰져 있습니다. 잠복기 안에도 공항 입국이 많아진 현실을 고려한 겁니다. 검역 환경이 정말 많이 변했거든요. 예전에는 선박 물류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항공기, 사람 중심인 거잖아요. 잠복기가 길어 증상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일회성 입국장 검역 방식에서 벗어나 입국 이후로도 검역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중국 우한과 같은 감염병 유행 지역 분류 방법도 달라집니다. 현재는 병이 유행하는 오염 지역과 그 인근 지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까지 포함한 검역 관리 지역과 전염 우려가 심각한 곳은 중점 검역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점 검역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에 체류하는 입국자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합니다. 항공기와 선박의 위생 상태도 기존 서면 조사 방식에서 직원이 직접 검역하는 방식으로 한층 강화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역전문위원회에서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검역소 간 유기적 감염병 관리를 위한 권역별 거점 검역소 설치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검역체계의 틀 자체를 바꾸는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열어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치권도 앞다퉈서 정부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물론 온도차는 존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면서 과도하게 불안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면서 중국인 입국 금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로 한번 가보죠. 오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정치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같은 듯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목소리로 철저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평가가 완전히 엇갈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아무리 강력하게 대응을 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한치의 방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중국 우한 주변 방문객에 대한 전수조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에게는 격려를, 야당에는 경계를 보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방역 대응 체계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니 과도하게 불안을 부추기거나 불확실한 가짜 뉴스에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대책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면서도 곳곳에서 대응에 미비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자가 50만 명을 돌파한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정부의 중국 눈치 보기를 질타했습니다. 우한 폐렴 명칭이나 고치고 있는데 신경 쓸 만큼, 거기에 신경 쓸 만큼 여유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의 고질적인 중국 눈치 보기에 국민의 불신은 더욱 깊어집니다. 황 대표는 또 당내 대책 TF 의원들과 함께 서울 서초구청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는 등 현장 행보에도 나섰는데요.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의 총선 영입 인재, 원종건 씨 미투 파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직접 진화에 나섰다고요? 네, 이해찬 대표가 당 대표이자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직접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향후 영입할 인재들에 대한 사전 점검 강화도 약속했습니다. 영입 인재 중 한 분이 사퇴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과 관계없이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국민과 당원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총선을 위해 영입한 인재들을 둘러싸고 부실 검증과 같은 잡음이 계속 불거지자 확실하게 끊고 가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하위 20% 평가를 받은 의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입단속을 시키고 있는데요. 윤호중 사무총장은 소속 의원들에게 하위 평가에 대한 언론의 취재 요구에 긍정도 부정도 아닌 입장을 견지해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평가 취지는 해당 의원들에게 경선 기회를 보장하는 데 있지 정치인으로서 명예를 실추시키는 데 있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단일 대우를 갖추자고 설득했습니다. 한국당은 공천관리위 3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역 공천 배제, 그러니까 컷오프 기준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회의 전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은 YTN 취재진과 만나서 컷오프 기준을 논의하되 오늘 결론을 내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한국당 공천관리위는 이미 현역 의원들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론조사 등을 물갈이의 밑바탕으로 삼아서 구체적인 컷오프 기준을 정할 전망입니다. 이미 당 총선기획단에서 현역 30% 컷오프 그리고 전체 50% 물갈이를 기준으로 정했고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도 이보다 높은 수준의 인적 쇄신의 필요성을 밝힌 상태입니다. 컷오프 대상이 되는 현역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네, 그리고 안철수 전 의원, 바른미래당 탈당을 선언했죠?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본인이 직접 만든 바른미래당을 비통한 마음으로 떠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손학규 대표에게 사실상 대표직에서 내려오라는 최후 통첩을 보낸 것이 거부당하자 결단을 내린 겁니다. 저는 바른미래당을 재창당하여 그러한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만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다만 독자적인 신당 창당에 나설지 아니면 또 다른 길을 갈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주어지고 책임져야 할 일들을 감당하고자 한다면서 우리 정치와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간절하게 호소하겠다고만 언급했습니다. 대부분 비례대표인 바른미래당 소속 안철수계 의원들은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잃는 만큼 일단 당에 남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호남계 의원들 역시 당에 남아서 쇄신 방안을 고민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때 안철수계로 분류되던 김영환, 문병호 전 의원과 김근식 교수가 보수통합을 논의하는 혁신통합 추진이 합류를 선언해서 안 전 의원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안 전 의원의 탈당에 대해서 손학규 대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쉬움과 유감을 표한다면서 자신의 요구사항만을 얘기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당을 나가겠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모두 1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오늘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이어서 내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불러 조사할 예정인데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는 총선 이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다음 주에 중간 간부 인사 발령을 앞두고 있는데 검찰이 결국 선거 개입 의혹 관련해서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어요? 네, 검찰이 오늘 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주요 피의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백원우 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시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들과 만나 선거 공약 등을 논의하고 도움을 받은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일에 이어 오늘 오전 송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었는데 송 시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관련 제보를 청와대에 전달한 인물로 청와대 관계자 등과 송 시장의 공약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시장 측근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줄곧 인사발령 이후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검찰은 소환조사 없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도 김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첩보를 받아 경찰의 수사를 하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방선거 전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에게 공기업 사장 자리 등을 제안하며 출마 포기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또 선거를 앞두고 송 시장 측과 만나 공약 설계 등을 논의한 장모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과 김 전 시장 측근 관련 첩보를 처음 작성한 문모 전 청와대 행정관 등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오늘 10시 반부터 11시까지 윤석열 총장 주재로 회의를 진행한 뒤 주요 피의자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대해 조사 이후에 사건을 처리하자고 했지만 대검 간부들과 검찰 수사팀은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그런데 몇 차례 소환에 불응했던 것으로 알려졌죠. 이광철 민정비서관 오늘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 조사가 진행 중입니까? 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상대로 6시간 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비서관은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청사 1층 정문으로 들어온 이 비서관은 성실하게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면서 자신이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누가 어떤 이유로 반쪽 사실만 흘리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애둘러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차분하고 절제되게 그리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등기우편을 통해서 검찰의 출석 요청에 대한 저의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누가 어떤 연유로 저에 관해서 이렇게 반쪽짜리 사실만을 흘리고 있는지 저는 그것이 매우 궁금합니다. 네, 이 비서관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으로 재직하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첩보 생산과 이첩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을 상대로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의 제보를 재가공해 첩보 형태로 경찰에 전달한 구체적인 경위와 경찰 수사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네, 그리고 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또 다른 핵심 인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내일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죠. 네, 선거 개입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내일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임 전 실장은 검찰 출입 기자단에도 내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라며 취재진의 포토라인에 서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비공개로 다녀오라는 만류에도 이번 사건의 모든 과정을 공개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며 수사가 아닌 정치에 가까운 이번 사건을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여론몰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사건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비서관과 임 전 실장 등에 대해서는 선거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오는 4월 총선 이후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오는 4월 1일부터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 휴직 처리가 될 수도 있다고 주한미군 사령부가 밝혔습니다. 9,000명 정도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보도자료를 낸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번 사전 통보가 무급 휴직의 예고를 2달 전에 해야 하는 미국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이 고용 비용을 분담하지 않으면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자금이 곧 소진될 거라는 설명도 덧붙였는데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조속히 타결되지 않으면 한국인 근로자의 강제 무급 휴직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 대부분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의 인건비 항목을 근거로 지급이 되는데요. 지난해부터 시작된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해를 넘겨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지금은 협정 공백에 놓인 상태입니다.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과 합리적 수준의 증액을 주장하는 우리 측의 입장차가 큰데요. 실제로 무급 휴직 사태가 발생하는 걸 막으려면 정부 절차와 국회 비준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협상이 타결이 돼야 합니다. 이번 무급 휴직 거론이 사실상 우리 정부를 향한 분담금 인상 압박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도 협상 지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미국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서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입장을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한 건데요. 분담 개념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고정관념 때문에 한미 관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고 또 한반도에서 외교 그리고 군사적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서울대학교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직위 해제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교 측은 조 전 장관이 정상적인 강의 진행이 어려워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기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민정수석에서 물러나고 복직원을 냈던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다시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장관직을 사퇴한 뒤 학교로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3개월 만에 학교 측으로부터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대는 조국 교수가 뇌물수수와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직위 해제 여부를 검토해 왔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에 따르면 소속 교수가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지면 교수 신분은 유지하되 강의는 할 수 없는 직위 해제 조치가 가능합니다. 검토 결과 조국 교수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워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서울대 측 결론입니다. 조국 교수가 올해 1학기 강의 계획을 냈지만 결국 학교가 반대한 겁니다. 서울대의 직위 해제 결정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은 검찰의 일방적 판단으로 내린 기소만으로 처분한 신분상의 불이익은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강의를 진행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소동과 부담 등을 우려한 결정을 수용하겠다며 학교 측 결정에 불복할 뜻은 없음을 밝혔습니다.
서울대도 직위해제 절차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여파가 6달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에도 몰아치고 있습니다. 특히 올림픽 예선을 준비하는 각 종목 대표팀은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도쿄올림픽을 6달 앞두고 국가대표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진천 선수촌에 열 감지기가 설치됐습니다. 선수와 관계자의 외부 출입이 잦았던 설 연휴 동안 혹시 모르는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겁니다. 선수촌 내를 안전지대로 만들기 위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요인들을 위험 요인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열 감지 카메라부터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올림픽 예선을 앞둔 각 종목 대표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자농구 대표팀은 중국 광저우 인근 포산시에서 열릴 예정이던 최종 예선이 급히 세르비아로 변경됐습니다.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첫 경기를 불과 열흘 앞두고 개최지가 바뀌는 변수와 맞닥뜨린 겁니다. 당장 세르비아까지 장거리 이동과 시차 적응 등 컨디션 조절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앞서 중국 난징에서 열릴 예정이던 여자 축구 B조 예선은 다음 주 호주로 일정을 급히 변경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로 알려진 우한에서 다음 달 열릴 예정이었던 복싱 예선 역시 3월 요르단으로 날짜와 장소를 모두 바꿨습니다. 무섭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4년 전 리우올림픽을 앞두고 퍼졌던 지카 바이러스를 연상시킵니다. 일부 선수가 출전을 포기까지 했던 당시에는 다행히 별 문제 없이 대회가 진행됐지만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어 6달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올림픽 메달밭 하면 바로 양궁을 들 수가 있죠. 양궁 대표팀이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미얀마에서 동계 전지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왜 미얀마로 갔을까요?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낮 기온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에도 태극 공사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따가운 햇볕을 선글라스로 맞고 자신만의 호흡으로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활시위를 당깁니다. 남녀 양궁 대표 16명이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이곳은 미얀마 양군입니다. 평균 기온 30도를 웃도는 이곳의 날씨는 올림픽이 열리는 7월 도쿄의 살인적 무더위와 비슷합니다. 도쿄올림픽의 더운 날씨를 저희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보면서 선수들한테 미리 준비를 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고도의 정신력을 요구하는 양궁에서 도쿄의 무더위는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변수입니다. 태극 공사들은 무더위를 미리 체험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도쿄랑 날씨가 비슷해서 더운 나라에 적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목표가 더 뚜렷해진 것 같아서 훈련하는 데에서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양궁 대표팀은 전 종목을 석권했던 지난 2016 리우올림픽에 이어 도쿄에서도 올림픽 2회 연속 전 종목 석권에 도전합니다. 하지만 전지훈련지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16명 모두가 도쿄행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는 3월과 4월에 올림픽 메달보다 어렵다는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전지훈련을 통해서 좀 더 다른 선수들, 국내에 있는 다른 선수들보다 조금 더 실전 감각이 좀 빨리 올 거라고 저도 기대하고 있고 또 좋은 훈련을 해서 좋은 느낌으로 선발전 잘 마치고 또 올림픽에도 도전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계 최강이기에 태극마크의 무게도 남다른 양궁. 하지만 바늘구멍을 통과해 최종적으로 도쿄올림픽 4대에 설 수 있는 선수는 남녀 각 3명뿐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불의의 헬기 사고로 딸과 함께 세상을 떠난 NBA의 농구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에 대한 추모가 종목과 국경을 초월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비와 개인적 인연이 있는 사람들의 안타까움이 깊었는데요. 화면 보시죠. 먼저 이탈리아 밀라노입니다. AC 밀란의 홈구장 산시로인데요. 토리노와의 코파 이탈리아 경기에 앞서서 코비 브라이언트를 추모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이탈리아에 살았던 코비는 소문난 AC 밀란 팬이었습니다. LA 레이커스 라커룸에 늘 AC 밀란 유니폼과 머플러를 걸어놓고 있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팬들은 코비의 유니폼을 입고 휴대전화 플래시로 별빛을 만들어서 별이 된 농구 전설을 애도했습니다. 또 전설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문구에 이어서 인간의 유한함을 노래한 록그룹 퀸의 명곡이 흘러나오면서 숙연함은 더 깊어졌습니다. 이번에는 호주 오픈이 열리고 있는 멜버른입니다. 10년 넘게 코비와 인연을 이어온 조코비치가 하늘로 떠난 전설을 애도하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의 이름 첫자인 KB와 등번호를 가슴에 새긴 조코비치는 8강전 승리 인터뷰에서 코비와의 인연을 추억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He was my mentor, my friend, and it's just heartbreaking to see and to hear what has happened to him and his daughter. It's unbelievable. 연일 겨울답지 않은 온화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9.6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8도가량 크게 웃돌았는데요. 내일도 온화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1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은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보단 조금 낮겠지만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현재 위성 모습입니다. 전국의 하늘이 흐린 가운데 동해안과 남부 쪽으로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남부 지역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동풍도 점차 강하게 불면서 모레 새벽까지 동해안 지역은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고요. 강원 산간은 최고 10cm의 눈이 오겠습니다. 또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제주 산간 지역도 내일까지 최고 5cm의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내륙 지역엔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호남 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내려갑니다. 서울 기온 1도, 대구도 1도, 안동, 영하 2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8도, 대구와 대전 9도, 부산 11도로 대부분 지역이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온화하겠지만 다음 주 중반엔 겨울다운 매서운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뉴스큐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